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날씨는 생각보다 춥지 않은 12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상황은 한파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3% 가까이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밀리면서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한번 노래 없이 오늘자 윤재 초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 초이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행 기피국된 한국, 속타는 항공주와 여행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거의 다 정치 테마주. 사실 이건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힌트로 찾아서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장 먼저 항공 관련된 종목들부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4%대 밀렸고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그리고 에어부산이라던가 진에어 이렇게 LCC 관련된 종목들도 5에서 6%대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다기보다는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유난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참 좋은 여행이라던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하나투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6.36% 밀렸고 나머지 모든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국에 대해서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첫 번째 이슈가 터졌던 건 태국에서 환율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항공주와 여행주에 집중을 하게 된 거는 11월 말부터 항공과 여행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강세 이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공주의 강세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본다면 WTI 국제 유가가 조금씩 급락을 하고 있어서 항공 종목들의 하락에 좀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장도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4분기에는 여행 실적의 호조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신다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합병을 하게 될 시에 연결 실적 전망을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급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여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주가를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은 강하게 빠져나왔고 전국이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지금 화면에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내용들이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한국 관련된 종목들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발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한 관광시장 위축될 우려에 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에서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슈입니다. 광화문과 용산,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피해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은 피하자라는 내용이 나왔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행 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규모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외래 관광객 수가 22.7%나 급락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주목하시는 분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급락에 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26,150원까지 오른 시점이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뜨고 나서 첫날 주가입니다. 이날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부터 오늘 저점 기준으로 13% 넘게 주가가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급락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을 잡는 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한 초이스는 여행과 항공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웃으면서 방송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너무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늘 뉴스가 나온 걸 살펴보면요. 22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네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시장에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저도 시장 보면서 오늘 장중에 특이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을 빠질 때 내내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동시 매도가 있었고 또 기관이 연기금이 순매수했지만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게 이제 가격을 높여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물들을 그냥 아래에서 받치는 그런 소극적 형태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었는데 물론 오늘도 코스피 2% 밀렸고 코스닥도 5% 밀리면서 너무나 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오늘 메이저 수급이 좀 달라요, 방향이. 네. 그래서 물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위에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상승시키는 그런 매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 개인들이 대거 물량을 순매도하면서 메이저 순매수가 물량 받아갔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코스닥도 제가 항상 시장에 저점을 볼 때 보는 지표 중에서 AD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80 이하일 경우는 과매도라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ADR이 지금 61이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지금 한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극도의 과매도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또 코스피가 현재 내년도 전망되는 지표 봤을 때에 퍼가 8.3.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다면
오늘도 비록 크게 하락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또한 오늘 또 개인들의 큰 손절 물량이 저는 이번 주에 여러 또 봐야 하는 이벤트가 있지만 좀 중요한 전 저점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보기도 그리고 초이스 종목을 선택하기도 참 죄송스러운 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초이스에 대해서 급락한 종목 중에서 차라리 힌트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행 관련된 종목들과 항공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한국을 여행 기피를 해야 되는 국가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국이 이렇게 여행 기피 네. 국가가 된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만 사실 급락을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벤트라는 그런 합병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네. 항공과 여행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을까요? 네, 우선 저는 오늘 앵커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네. 항공 쪽을 가져오신 건 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12월 초부터 주가는 특히 지금 화면에도 제가 대한항공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12월 초부터 시장에 밀리니까 그동안 잘 버티고 있던 대한항공도 물론 아쉽게 밀렸지만 지금 밀리는 상황 때도 제 차트에서 아래선을 보시면 네. 내내 올해 8월 달부터 내내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했었던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여전히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다면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5% 이상 빠졌지만 개인들만 물량을 팔고 있다는 거죠. 메이저는 오히려 지금도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노동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있고요. 지금도 항공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서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수급 이외에도 또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무정부 상태에 되고 있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탄핵이 이제 가결되면서 아마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또 2차 탄핵 관련하는 네.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걸로 좀 아쉬운 내용도 좀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저 또 현재 정부의 대부분 내각들이 다 이제 사퇴를 하면서 거의 지금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여행 금지 국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좀 큰 보는 관점은 이런 여행 우려 국가에 대한 지정 부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좀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좀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정치 이벤트가 물론 안 좋게 내용 나온 거 있지만 지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에 뭐 신변의 위협이 있거나 그런 어떤 정세가 불안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히 본다면. 그래서 이런 지정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뭐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짧게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지금 환율이 1,430원대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항공주에는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뭐 유류비 뭐 최근에 유가는 물론 안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고가의 그런 항공기를 리스트 차입할 때 원화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비용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메이저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 본다면 메이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큰 위기로 보지 않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볼 수 있고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말씀 주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항공 종목들을 섹터를 보다 보면 특히 항공 종목은 섹터는 규모의 경제가 더욱더 그 재무제표의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섹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면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의 그런 항공료를 그 인천공항 이용료를 협상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되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외 노선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 통제나 효율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다면 노선이나 다양한 뭐 기재 같은 거 부분들을 운영할 때도 서로 간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본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노선이든 기재든 뭐 항공 인천공항 이용료든 다양한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따로 납부도 하고 아시아나항공도 따로 납부하고 있던 부분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항공시장에서 더욱더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본다면 이런 합병 이슈가 정말 다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항공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가시고 본다면 저는 그 인내심이 주가 반등으로 보상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2016년 당시 탄핵 정국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코로나 시기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두 번 다 역시나 항공주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회복 시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사실 지금 차트에 제가 대한항공 월봉을 보고 있습니다. 월봉이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서는 2015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차트를 지금 보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탄핵이 이제 2016년 말 때부터 해서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보는데 지금 보면 거의 2017년 1월 초 이때부터 해서 지금 6개월 연속으로 반등 나왔었습니다. 본다면 물론 그때의 매크로 환경과 지금 환경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매크로나 다양한 부분들이 확장했을 때의 시기였고 지금은 애초부터 올해 7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2016년 말과 2017년 초 이때 케이스와 완벽하게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항공 종목들은 2017년 1월 초부터 바닥을 딛고서 6개월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 부분을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 종목들 관련한 그런 큰 트렌드에서 저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공 종목은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간다면 저는 그 인내심이 매우 의미 있는 주가 반등, 메이저 수급들의 쌍끌이 순매수 지속 이런 부분으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공 관련된 종목들, 여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LK 삼양과 룬이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붙은 테마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네. 룬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쯤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반등과 함께 세게 반등이 나왔지만 계엄령 이슈 이후에 또 네네. AI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또 급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초이스를 해주셨는지 지금은 도저히 감이 안 가요. 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초이스를 선택을 할 때 네. 특히나 전번 방송보다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더욱더 진지하게 종목을 골랐는데 오늘 좀 아쉽지만 비초이스 가져온 종목은 LK 삼양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볼 종목으로 초이스 종목 루닛을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은 루닛 살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K 삼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K 삼양의 지금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오늘 월등히 많기도 하고 5% 정도의 내림세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내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그냥 차트로 한번 보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지켜내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왜 좀 비초이스 종목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어떤 부분을 비초이스 이유로 택해 주셨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초이스, 비초이스 좀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비초이스 종목은 그럼 내내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조금은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물론 당장 최근에 우주 기업들이 11월 달에 힘찬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에 맞물리면서 좀 12월 달에 아쉬운 모습이라서 특히 11월 달에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11월 달에도 안 좋은 시장 때에 단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우주 기업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HVM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만나본 투자자분들 보면 이런 우주 기업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LK 삼양도 많은 분들이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비초이스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완전 뭐 이걸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들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원래 본업은 카메라용 쪽 쓰이는 교환 렌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올해 8월 때부터 큰 상승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였냐면 신사업 당장 지금 어떤 실적 나오진 않고 있지만
신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서 다들 지금 기대감이 넘쳐나는 종목.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본다면 먼저 다 최근 핫하고 있는 테마들을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 렌즈 쪽 관련해서 뭐 드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위성 탑재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그리고 전기차 쪽 열화상 추적기,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 팩토리에 쓸 수 있는 머신 비전. 보면 다 지금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다 성장할 수 있는 큰 산업들에서 해당하는 산업들을 다 도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마들을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한 가지마다 세부적인 실적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마의 갈급한 시장이다 보니 LK사명이 그런 부분에서 수혜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같이 11월 달 12월에는 큰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때에는 이제 스페이스X 위성 탑재용선은 고성능 별 추적기 렌즈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년 6월 달쯤에 실제 탑재된 전망이 있다. 이런 키워드로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테마보다는 우주, 특히 스페이스 X에 대한 키워드로 종목을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부진 그리고 우주 섹터 종목들도 11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밀리고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편승해서 지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먼저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주가가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리게 돼서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장 지금은 아닌데요. 만약에 내일이라든가 이번 주 중에 저는 마지노선, 단기 마지노선으로 현재 60일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2,600원 라인. 오늘 종가 대비해서 150원 정도 빠진 주가인데 저는 당장 지금에서 저는 그 물량을 정리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가가 만약 더 밀려서 제가 선을 그어놓은 2,600원 라인. 현재 지금 11월 달 초에 상한가 나왔을 때의 크게 나와서 상승했을 때 이때 시작점과 60에서 이평선이 맞닿고 있는 선인데 이 2,6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좀 정리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파란색 라인 2,600원 선을 깨지 않고 이번 주에 이 부분 이 근처에서 딛고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굳이 물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비초에서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당장 지금 매도해야 하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할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빠진다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좀 가이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파란색 라인 2,600선을 단기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좀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 많은 테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비초이스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지키고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입니다. 오늘도 플러스권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이 종목은 뭐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차트 흐름은 좀 꺾여 있지만 이 종목 여전히 21선 살아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루닛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지금 정치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외에 이렇게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 국내외 글로벌 모멘텀과 일치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21선 튼튼하게 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만큼 정말 생소한 희귀한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루닛을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특히 루닛이 갖고 있는 AI 기술 이걸 가지고서 활용해서 의료 장비나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뭐 루닛 인사이트 또는 루닛스코프 이런 두 가지의 큰 플랫폼 통해서 국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 기업이요, 암 진단 쪽,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암 검진 및 진단 그리고 옆에 또 암 치료 쪽 이렇게 두 가지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스코프라는 두 가지의 큰 플랫폼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암 진단 쪽이죠. 이쪽 루닛 인사이트인데 이쪽에서 암 진단을 루닛의 AI와 협업한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발견하는 것보다도 발견율이 15% 더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루닛의 지금 루닛 인사이트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유방암 쪽을 정유 진단하는 쪽 부분에서 이제 AI 플랫폼 갖고 있는 이제 볼파라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차트에서도 매출액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이에요. 올해도 연결이익이 잡히면서 영업이익 크게 매출액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 공략을 내년에 할 수 있는
볼파라 쪽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보면 저 그래프처럼 25년 내년에 정말 큰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닛이 21, 22, 23년에 보였던 매출이 증가하는 트렌드도 물론 좋지만 볼파라를 포함해서 루닛, 스코프, 인사이트 다양한 플랫폼들이 활약을 하면서 내년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큰 매출을 낼 걸로 보여지는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달부터 미국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AI 성장 트렌드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하드웨어도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점점 더 그 성장의 축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11월 달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11월 달 초에 말씀드렸던 뭐 한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트소프트 다양한 또 기업들이 상승을 보였고 최근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큰 트렌드에서 이런 정말로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뭐 딥페이크나 이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루닛 같이 AI를 활용해서 의료 쪽에 접목하는 이런 쪽도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그런 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번 주에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들도 좀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이번 주에 지금 뭐 어도비라든가 뭐 다양한 기업들 보면 미국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일정들이 한 3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제가 한 가지 기업들마다의 전망치와 가이던스의 전망치를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도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환경에서 루닛은 좋은 대안일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지금 일봉 차트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아래 제 차트에서 아래는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외국인이고요. 자 보면 11월 달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4만 원대부터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견인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빨간색이 11월 달 초에 중순 때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기관 순매수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반등은 기관이 주가를 반등 견인하고 있는 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1월 27일 날에 7만 원대 찍고 나서 지금 2주째 밀리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동안에도 주포인 기관은 물량을 더 사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20선을 깨지 않고 있다 한다면 주포인 기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루닛의 장점들을 포함해서 더 높은 주가를 목표로 물량을 사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본다면 저는 이런 어려운 시장 때에 루닛같이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특히 의료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장 초이스를 종목을 택할 때도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그런 종목으로 한 가지를 택해 주셨네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종목인데가 게다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셨다는 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지금이 기회인가요? 라는 질문도 얼마 준지 해주셔도 좋으니까 전화 상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많은 소통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스페코입니다. 5,100원에 7% 들고 계신데 질문을 또 한 번 주신 게 저번에 말씀드린 3,500선을 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손절선을 결국엔 깼다는 건데 어떻게 나오면 좋은 건가? 아니면 롯데지주 같은 배당도 괜찮으면서 우량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장기지만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번에 대표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네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빠지는 부분 있는 것들은요, 뭐 스페코만의 어떤 뭐 나쁜 내용보다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500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라인을 오늘 또 아쉽게 깼습니다. 근데 이미 뭐 지금 보유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시간 외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 빠졌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본다면 차트를 보시면 이미 바로 이제 아래에 3,500원 깼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는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 3,000원대, 3,200원대 라인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 선 두 가지 걸어놨거든요. 거의 지금 종가랑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코는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시장에 조만간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나오는 부분을 먼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길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스페코는 매도할 부분은 지금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보유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롯데지주같이 배당 괜찮으면서 다른 우량주 하나 하는데 본다면 지금 뭐 교체 매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교체 매매를 제시드리지 않고 있고요. 차라리 시장 반등 나온다면 조금 더 반등 나올 때 변동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더 그런 여력이 클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롯데지주 이런 종목보다는 스페코가 당연히 더 빠르겠죠.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종목을 교체하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스피커를 다른 롯데지주나 다른 종목으로 배당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종목도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 교체한다거나 현금이 있는 부분을 네. 배당주로 매수하시는 거 저는 제안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시장도 너무나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같이 노린다 한다면 당연히 큰 반등 나올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배당 종목이 얼만큼 상승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졸파고 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그런데 지금 의뢰하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면 스페코는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자. 시장 자율 반등 때 반등 얼마큼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서 한 번 더 질문 주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교체든 신규 매수든 배당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저는 제한되지는 않는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본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초이스 종목 말씀드리기 때문에 별다른 초이스 종목보다는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초이스 종목 그런 종목들을 더 우선순위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코 손절가가 이탈이 되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교체하고 싶은 종목으로 몇몇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배당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롯데그룹에 대한 실적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내용 참고하시면서 지금 교체하실 때에는 신중하셔라. 신규 매수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용선재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이고요. 1,350원의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파미셀 최근에 이제 두산전자비주와 함께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 나오면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힘차게 거의 1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파미셀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보셨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그렇지는 좀 않고요. 지금
본다면 올해 8월 달에 파미셀 주가가 8월 달 4,300원대부터 해서 빠른 거의 2주 만에 2배에서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올랐을 때에 본다면 그 매물들을 지금도 뚫어줄 게 좀 많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최근에 그 나왔던 두산과의 그런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크게 그 매물대를 거의 보면 5,500원대부터 제가 선호하면 그걸 보면요. 5,500원대부터 해서 1차적으로 거의 한 6,500원대까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큰 저항 매물들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이미 또 용선 제이님께서 보시면 비중도 15%인데 보유하신 값이 1,350원이에요. 네. 지금 주가가 5,300원이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설령 저의 그런 제안 의견이 틀려서 주가가 더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도 올라가서 6,000원, 7,000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보유하신 단가보다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거기서 뭐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을 전달한다면 우선은 제 의견이 좀 틀려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6,500원, 7,000원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저에게 문의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5,500원 그 언더 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6,0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 한다면 일단은 파미셀도 보유하시고요. 파미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그런 수급들이 좀 양호하게 풀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좀 꾸준하게 여러 번 또 앞으로도 뭐 12월 말이든 1월이든 당연히 매도하지 마시고 그하고 저와 꾸준하게 제가 월수 출연하니까요. 꾸준하게 또 질문 주시면서 이 종목을 트래킹하면서 대응들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지금은 일단 좀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냥 보유하자. 지금은 뭐 특별한 대응할 것도 없고 주가가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4,500원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자.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현실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매도를 쉽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4,500원 손절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6,000원, 7,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을 한 번 더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슈팅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세트레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정님의 종목이고요. 세트레가이 48,500원에 10%입니다. 장기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손절가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10%나 넘게 밀렸습니다. 11월 중반부터 계속해서 밀려내려가기만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세트라가이를 포함해서 최근에 11월 달에 매우 좋은 모습 보였던 우주 관련한 네. 기업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 종목인 지금 HVM도 그렇고, 뭐 제노코, AP 위성,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말씀하고 계신 세트라가이도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우주 기업들 또한 특히 세트라가이는 저는 조금 이제 질문 주신 권민정님께서 정말 말씀처럼 장기라는 관점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뭐 3개월 정도 이상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흔들림에 개의치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주라는 섹터는 내년도에도 매번마다 정말 미국 쪽이든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내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우주 쪽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 한다면 저궤도 위성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고요. 또 더 나가서 본다면 군사 쪽 쓸 수 있는 정찰 위성 이 부분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트럼프 정권 들어선다 한다면 더더욱더 글로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부분도 발언했었고 중동 쪽도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뭐 60일 휴전한다는 무슨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대부분 정책들은 각 지역들마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센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나토 탈퇴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 계속 억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은 내년에도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 본다면 위성 쪽 부분 봤을 때 정찰 위성 쪽
군사위성 쪽, 이쪽은 내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세트릭 I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찰 위성을 지금 발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군이요, 지금 근데 다수의 정찰 위성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다면 세트릭 I가 내년도에도 우리 군의 그런 수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내내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는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이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무조건 이건 진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당장 지금은 흔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점점 더 잔고가 쌓이면서 국내외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트릭 I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채팅창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파미셀이라던가 세트릭 I 같이 지금 종목 진단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상담 창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힘드신 시장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포스코 엠텍이에요. 포스코 엠텍이요, 시청자님. 예,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19,500원에 30%입니다. 19,500원에 30%요. 예, 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진단 받아보고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저희가 먼저 진단을 받아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볼게요. 네, 포스코 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주는 분위기다가 네네. 11월에 12월에 한 차례씩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연저점을 깬 상황입니다. 오늘 12,000원까지 내려간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포스코 엠텍도 얘는 빠지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지금 투자자분님께서 많이 좀 실망이 크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한 비중도 뭐 10%가 아니라 30%다 보니까 꽤 큰 비중이거든요. 사실 1,000만 원만 해도 3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이런 비중 정도에서 비중을 지금 더 매수하시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비중을 더 산다고 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비중도 그냥 보유한 비중이 뭐 10%, 15%, 이 정도 비중이어야지 좀 더 추가 매수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30% 비중인데 비중을 더 추가한다? 이거는 지금 전체 계좌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중을 더 추가한 부분에서 그 저점이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중을 더 추가해서 내 비중의 투자 계좌에서 비중 40%, 50% 됐는데 더 빠진다. 이건 더더욱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중을 더 늘리지 말자. 지금 있는 비중으로만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용을 이어간다면 이 기업의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이벤트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얘네 지금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또 오늘 또 최근 나오는 내용이지만 포스코 쪽에서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 이게 또 이제 음극재를 주로 기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양극재도 물론 하지만 음극재 하는 기업인데 지금 가동률이 15%가 안 나온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내내 2차 전지 소부장 지금 기업들이 반등 나오려고 하는 여력들이 아직까지 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IRA 폐지는 어렵겠지만 물론 지금 보조금을 주는 AMPC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명확한 지금 내용이 없이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얼마큼 센 반등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좋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얼마큼 그 부분 반등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주가가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보유하자. 네, 이미 지금 비중에서는 손절도 좀 쉽지 않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빠진 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중에는 시장이 한번 1차적으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좀 그런 시그널 좀 나왔고요. 그래서 먼저 시장이 단기 반등 나온다면 아마 2차 전지가 아마 가장 빠르게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반등 나와준다 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자. 네. 반등이 오히려 나온다면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15,000원 라인을 반등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못 뚫고 14,000원, 15,000원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멈추고 내려온다면 14,000원과 15,000원 라인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만 좀 줄여보자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15,000원을 뚫어주면 그때는 또 나머지 비중은 보유하면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기를 이렇게 해서 당장 지금은 매도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의 반등의 강도 15,000원을 뚫는지에 대한 여부 반등 강도를 보고서 조금씩 물량을 약선조를 하고 나머지 비중을 또 한 번 질문 주셔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포스코엠텍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의 여부는 14,000원 중반대에서 15,000원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구간에서 1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20% 정도는 끝까지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담을 보내주셔라라는 내용을 또 올려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또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또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포스코엠텍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강님의 종목이고요. HP, SP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를 수 있을까요? 근데 네. 한강님께서 질문 주신 HPSP는요. 네. 저는 지금 매수 단가도 3만 원대 바로 언더에 있고 비중도 20%인데 이 종목은 가져가셔야죠.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거의 6개월 연속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네. 물론 최근도 좀 삼전이든 SK하이닉스든 대부분 소부장 기업들이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내년도에도 반도체를 봤을 때 크게 본다면 내년에도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반도체 내부에서 세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해 본다면 내년도에도 반도체에서 몇몇 트렌드들은 큰 상승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거든요.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트렌드 중에서 한 가지 본다면 내년에도 디램 쪽, 디램에서 선단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전문 용어겠지만 우리가 매우 이제 좁은 미세 공정에서 나노미터를 쓰지 않습니까? 디램은 지금 우리가 1C라고 해서 10나노 극초반 쪽이 지금 미세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1A, 1B, 1C, 10나노 극초반 쪽 이렇게 미세 공정 부분이 내년도에도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AI의 성장에 때문에 D램도 성능 좋은 걸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AI GPU에 들어가는 HBM 만들 때도 쓰는 그 D램도 매우 고성능의 미세 공정을 쓰는 그 D램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는 내년에도 증가할 것인데 이런 트렌드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예요. 이 말씀 드렸냐면 이렇게 매우 미세한 공정을 쓰는 D램 쪽 여기를 만들 때의 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제가 쭉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트렌드는 내년에도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HPSP의 독보적인 그런 장비에 대한 실적도 증가할 수 있다.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29,800원에 보유하셨는데 지금 종가가 25,200원이거든요. 또한 지금 8월 초에 저점 9월 중순 저점과 거의 지금 맞닿은 거의 상황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로 한다면 이런 좋은 종목을 지금때 매수하신 거로 한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물론 당장 시장이 좀 어렵고 반도체 기업들도 반등 언제 나올지 참 깜깜 무소식이지만 이 종목이야말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쭉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보유하신다면 이 종목은 매일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보유하고 그래 조선일 전문가가 그때 반도체에서 다 가진 않겠지만 내년도에도 어떤 동물 때문에 HSP가 하고 있는 뭐 세부적 내용을 모시다 하더라도 HPSP가 만들고 있는 고압수소 어닝 장비가 수요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런다면 저는 보유해야지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멀리 보신다면 어느 순간 봤을 때 주가가 3만 원에 돼 있고 또 봤더니 3만 5천 원 돼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나 이 종목을 자주 안 보시고 네. 멀리 관점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그렇다면 지금 HP, SP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네네. 지금 시국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신규 매수 관점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이 종목 HPSP의 지금 종목을 단타, 소위 말하는 뭐 2, 3일치기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제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최소한 이것도 신규 매수라고 하더라도 한 2번 정도 시간과 가격을 분산시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 한다 하더라도 뭐 매수한 다음에 최소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텀을 두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측면은 참 유효하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최소한 35,000원 정도까지, 지금부터 만원 주가가 만원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35,000원까지는 시장도 반등을 하고, 또한 반도체 업황에서 HPSP가 일하고 있는 미세공정 관련 트렌드가 한 번 더 부각받을 것인데, 그런 트렌드가 온다면 반등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로 3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 35,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선님의 종목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25,3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AI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도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시초가보다는 오르면서 빨간색 불을 켜면서 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네. 고백이란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하자면 오늘 제가 초이스 종목으로 가져올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 한 가지가 한컴이었었어요. 오. 제가 이 종목을 제가 11월 13일인가 제가 정확히 네. 안 나지만 11월 달 중순 때 제가 초이스 종목 드린 다음에 네. 급등 나오면서 좋은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찬스가 오. 오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했던 종목이었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 바로 아랫부분 2만 원 주가를 제가 한번 파란색 선으로 그어봤습니다. 보면 2만 원 라인이 올해 지금 8월 달 중순, 그리고 9월 초와 말, 그리고 11월 달 중순까지 거의 지금 4개월 동안 내내 저항이었는데, 제 저항 직전에 제가 그때 11월 중순 때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가 좋은 공략 도와드렸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왔었습니다. 그때 본다면 8월 달부터 최근 4개월 동안 이전에 저항 라인을 11월 중순에 뚫어준 다음에 다시 눌려서 아래까지 왔거든요. 네. 차트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과거에 매우 의미 있었던 두터웠던 저항을 한번 뚫은 다음에는요, 과거의 저항은 그 다음에는 매우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다가옵니다. 보면 그게 지금 2만 원대 초반 라인이거든요. 마침 또 지금 2만 원 라인이 제 차트에서는 이 회색 선이 121선 장기 이평선이고요. 또한 아래 초록색 선은 61선 중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지금 2만 원 라인이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이면서 플러스로 동시에 121선, 61선 중장기 이평선과 다 맞물려서 합쳐져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저는 그만큼 최근 시장이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라인이 매우 두터운 지지 라인을 볼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다면 유명선님께서 비중 10% 비중도 좋고요. 25,300원대 주가인데, 만약에 비중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5% 정도 물량을 더 매수할 수 있다, 여력이 있다 한다면 저는 2만 원과 2만 한 2천 원 정도, 좀 넓은 관점인데요. 2만 원과 2만 2천 원, 넓은 2천 원 정도의 밴드 내에서 물량을 한 번 정도 더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더 좋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고민하셨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현명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일장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해당되는 좀 이벤트 같아요. 우선은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낙관론도 네. 피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극도의 저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현재 지금 어떻게 소위 본다면 물려있는 종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는 좀 지양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또 올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주주 여건 관련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어서, 올해 주가 상승이 매우 컸던 종목들은 신규 접근은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도 한번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정치 테마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만약 자평했었을 때, 야, 나는 투자를 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단기 트레이딩을 정말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테마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이 단기, 하루 이틀치기 단기 트레이딩, 빠른 매매에 대한 스킬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 테마주는 좀 건드리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어떻게 본다면 보시는 분들께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은 보면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아래에서 모아가는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좀 좋습니다. 룬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좀 더 부지런하게 보셔가지고 최근 한 2주 동안,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연기금과 더 나가서 추가로 본다면 사모펀드 이렇게 두 가지 큰 이제 수급 주체가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략 종목으로 한번 추려 보시기를 한번 힌트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의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보도를 찾아보면은 안 좋은 보도들만 많이 뜨고 있습니다. 탄핵 부결 첫날에 개미 투자자분들 1조 2천억 원치 짐을 쌌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매기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참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 상담 내용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실 만큼 참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상담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회원 보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7,000 통통코인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